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틀에서 3일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3K에서 95K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고, 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전반적인 종목들 약간 횡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이후로 어차피 목표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럴 때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95K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로 조정이 나오면서 90K 초반 찍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네. 자, 비트코인을 먼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차트가 뭐랑 똑같다? 아이온큐나 아니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뭐 아처 에이비에이션 아니면은 여러 중소형주 종목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런 우리 중소형주들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뭐 아처 에이비에이션, 리지텔 로보틱스, 뭐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같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시기에 하락이 나왔고 비싼 시기에 횡보가 나왔고 비싼 시기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고 조정 끝났다라고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목표하고 있는 목표가 98K에서 104K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뭐 결국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서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뭐 우리가 ETH 같은 경우도 추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ETH의 경우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도 목표가 뭐 75불에서 80불까지 충분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뭐 코넬이나 아니면은 MSTU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구간부터도 다시 한번 더 매수점을 잡고 목표가를 끌고 올라가셔도 되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러 코인 관련주들이 있죠. 특히 뭐 이렇게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 지라인을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종결됐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캔들이 21선 위에 걸린다라는 것은 이후로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최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12불, 13불까지 목표가를 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마라홀딩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눌려줘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면은 정말 좋은 구간이죠. 올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전에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데에서 갭상승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갭상승을 딱 메꾸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 나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마라홀딩스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즘 디파이로도 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파이는 솔라나를 추정하는 트레저리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디파이가 지금 이 50의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 자 금요일이나 월요일 사이로 돌파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돌파하고 나면은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디파이가 8불 이상의 목표가를 주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 이 종목 한 10불까지도 목표가가 열려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불까지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9불까지 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정말 제대로 지금 지지라인을 받고 있죠. 자, 50에선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게 결국 이렇게 50에서는 두 번 돌파하지 못하고 얻어맞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밀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밑에 지지라인은 공교 강하게 만들어 놓고 고점이 낮아지는 즉 저점은 그대로인데 고점만 낮아지는 것은 이게 상승 패턴이에요. 상승 패턴. 위에 매물대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후로 치고 올라갈 때 이 50일선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비트마인 44불 준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코인 관련주들 아직 상승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아직도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마라홀링스 볼 때 어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아까 갭상승을 좀 메꾸는 상승에 대해서, 갭하락을 메꾸는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비싼 구간에 뉴스케일 파워, 즉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갭을 상승해서 뛰어났다라는 것은 좀 재밌는 패턴이긴 해요. 즉 코인 관련주나 뭐 원전 관련주 이런 섹터가 다른 종목들이 똑같이 비싼 시기에 갭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해석인 거죠.
예,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16불에서 17불까지 눌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후로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23불, 24불까지 상승세가 열려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뉴스케일 파워 보유자분들도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혹시나 조정이 나와서 16불 때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여기는 강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고요.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23불, 24불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캔들이 20에선을 돌파했을 때 정말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좋은 하락 종결됐다. 그리고 20에선을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직전에 제가 멤버십 통해서 세틀로직을 단타로 드릴 때 세틀로직 1.6불 때 단타를 드렸어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어떤 패턴이랑 동일합니까? 뉴스케일 파워랑 똑같죠. 네. 세틀로지를 당시 드렸던 것도 동일하게 하락 쐐기형 종결 이후로 돌파가 나오는데 21선을 지지받으니까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저런 패턴들이 왜 좋냐면은 세틀로직이 전날 20%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결국 멤버십에서 타점을 드렸을 때 이후로 목표가는 86%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틀로직은 목표가 도달한 상태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고 나서 20일선을 지지받아 준다면 결국 5일선과 11선 즉 21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평선이 정비열이 되면서 볼리저 밴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추세가 상승으로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왜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왜 단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세틀로직이 이 구간에서 강하게 수익이 나왔다면은 이후에 어떤 종목 차트가 동일한 뉴스케일 파워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아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패턴은 동일하게 과거에 리졸브 때도 드렸어요. 리졸브도 이번 주 단타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매수 타점을 2.8불, 2.7불 때 드렸는데 실제로 리졸브 같은 경우도 전날 14%대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3.6불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매수 타점 대비해서는 이미 뭐 거의 4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도 당시에 타점 드릴 때 어떻게 실제로 이 구간 돌파 나올 때 돌파 나오니까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더 눌려도 뭐 매도 타점 잡지 않고 추매 타점 잡으면서 비중 늘려 나가면서 이후로 수익 내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졸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파 매매를 계속 해줘요. 지금 이틀 전에도 돌파 매매 타점을 한 번 더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락세기가 종결이 돼요. 하락이 종결되고 나서 우리가 그 뒤로 타점이 나올 때 있어서 첫 번째 매수 타점이 나와서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를 그때 많이 못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냐 그때 더 살 걸 하고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있어서 돌파를 할 때는 돌파 매매를 한 번 더 준다면은 '나 좀 뒤늦게 샀어도 충분히 수익 내고 있네.'라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틀로직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항상 양자택도 좋아하지만 지금 양자택도 대장주였던 리게티 컴퓨팅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동일하게 삼각수렴 종결된 다음에 지금 22선 캔들 타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 구간 어떻게 나오나요? 결국 치고 지지받고 올라간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동일하게 이 종목이 어디서 한번 돌파 메타점이 나올까요? 당연히 21선 위에 열려 있는 대략 27불에서 28불은 돌파 메타점으로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리는 매수 타점 땡큐 하고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 55불, 56불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디에이브 퀀텀 역시도 지금 단기적인 눌림이 나왔지만 이미 캔들이 20에서 50에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35불까지 목표가 열어놓는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자 리게티 컴퓨팅이랑 제일 비싸게 차트가 비싼 거는 실스크예요. 아직 시스크는 20에서는 돌파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뭐 디에브 퀀텀 등 양자 대장주들 올라간다면은 이런 종목 시스크 같은 경우 결국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시스크도 뭐 지금 현재가부터 4.2불, 4.3불 모두 돌파매 가능하면서
우리가 목표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퀀텀 사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21선 밑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5일선과 10일선이 20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후로 위로 올라오면서 1.6불, 1.67불 뭐 목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증시를 충분히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펠러다인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나오는 거예요. 펠러다인 같은 경우도 네, 목표가를 좀 일찍 드렸지만 실제로 펠러다인 같은 경우도 이 동일한 패턴 내에서 21선 지지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펠러다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목표가를 드렸던 구간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네, 벌써 30% 이상 나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왜 20에서 올라타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점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은 자 간단해요. 첫 번째 하락 쐐기형 돌파 나왔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래량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이 박히면은 일단 크게 무리하지 않고 매수점 나오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미 그리고 U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선 타기 전부터 매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밑에서 저점을 잡고 강하게 매수점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패턴들은 지금 뭐 마라홀딩스나 아니면은 이외의 여러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직 상승하려면 남았구나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뭐 ETHU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고요. 즉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려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좀 진행드리면은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테슬라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끝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420불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480불까지 올라갈 것이니까 테슬라 보유자분들은 오늘 크게 무리 없이 본장에서 매수점 잡으셔도 되고요. 저도 아마 테슬라 좋은 타점을 잡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를 1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자, 지금 이 구간 즉 여기 갭하락 구간을 메꾸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는 뭐라고 드렸냐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직전에 CES에서 자율주행이 부각되면서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하락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CES에서 자율주행을 내세운 거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대체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그냥 더 협업하겠다. 앞으로 이게 섹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예전에 애플카 기억하실 거예요. 애플카를 공개한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대항 마라서 악재고, 애플카 개발 취소하면은 전기차 수요 부진이라서 악재고, 했던 24년도 상반기에 악재 패턴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 CES로 하락하는 테슬라는 당연히 좋은 매수점 땡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480불 목표가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될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차트를 봤는데 넷플릭스 차트가 재밌어요. 네. 넷플릭스가 직전 9월에서 10월 고점 대비해가지고서는 단기적으로 거의 3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타점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좀 이렇게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밀려있는 경우들은 많아요. 메타도 아직 밀려있는 상태이고요. 동일하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해당 비슷한 뭐 10월 말경 대비해서는 15%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애플도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 뭐 지금 애플도 직전에 12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10% 이상 밀어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 어느 정도 빅테크 종목들도 큰 시총을 가진 종목들도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 넷플릭스가 가장 좀 조정이 깊은데 지금 하나, 둘, 셋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즉 3파동 조정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 2, 3, 4, 5 정도로 끝나는 단기 중파동도 5파동 종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즉 지금과는 단기적으로 4파동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4파동 반등이 개인적으로 한 100불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몇 타점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최소한 95불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지 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불 돌파했을 때 이렇게 100불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위너 브라더스를 인수했다라는 이슈에 실제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게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결국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넷플릭스가 더 강한 어마어마한 호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 실제 발표 일까지는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넷플릭스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최소 1월 말 정도까지는 횡보가 나와주면서 이 구간에서 수렴이 나오고, 여기서 횡보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기간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밀렸다라는 것은 여기 매물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근처 도달하면은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전고점까지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상승세가 어쩔 수 없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100불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종목. 하지만 당장 뭐 오늘 내일 100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월 뭐 말까지는 횡보가 좀 진행되면서 와리가리 타고 그리고 100불 정도 올라가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100불 이상 올라가려면은 일단 1월 말, 그래서 1월 말까지는 횡보가 나온 다음에 100불을 치고 올라가줘야지 어느 정도는 이 위에는 매물대가 기간적으로 높고 이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리면 여기가 매도세가 되지만 여기서 기간적으로 일주일, 2주일 더 약 올리면은 여기 앞에서 매도 물려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전에 매도를 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넷플릭스는 밑에서 골파고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막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여러 중소형주들 막 치고 올라가고 아이온큐 치고 올라가고 있고 막 엔비디아 치고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 넷플릭스만 옆에서 홍보하고 있으면은 넷플릭스 보유자분들 어때요? 속 터지죠. 그러면은 아, 이거 비중 축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서 매수해야겠다라는 식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횡보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횡보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치고 올라가봤자 어차피 100불에서 막힐 거면은 횡보하고 나서 여기서 올려야지 100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1월 말 2월 초 실적 발표 때 좋은 실적을 통해서 100불을 뚫고 올라가는 것. 하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더라도 최대 목표가는 잘해야 115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실제로 멤버십 통해서는 여러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수점을 드리고 어째서 악재인지 그리고 어째서 악재가 아닌지, 그래서 지금 걱정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두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타점 받아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